근데 일각에서는 왜 저 추미애 대표께서 그렇게 저 과하게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지금 여야 관계가 완전히 꼬였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지적도 있거든요. 이 거에 대한 아까 뭐죠 미필적 고의 발언 말고 그 전에 이제 머리 자르기다라부터 시작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를 점점 키우고 또 어렵게 만들고 지금 국회까지 지금 이제 안 굴러가게 만들어 버렸는데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각을 마무리해야 되죠. 추경 처리해야 되죠. 정부조직법 등 법안 처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더 어렵게 만든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거죠. 본인 자신을 위한 거라면 이해가 가도 그러니까 뭐 소위 문바들한테 환호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냐. 도대체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을. 제가요. 말씀하세요. 저도 지금 첫날 머리 자르기 발언은 좀 섬뜩한 발언입니다. 집권당의 대표가 써서는 안 될 발언이 용어죠.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국민의당 내에서는 상당히 온건한 어떻게 하든지 좀 대통령과 정부를 돕자는 쪽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네. 그날까지는 추미애 대표가 그냥 또 아무리 정치인들 발언할 때 한 번쯤 또 흥분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지나쳤다 그런 걸로 봤는데 옛날 북풍 공작에 비유하고 하면서 공격을 하면서 연일 공격을 하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제 이런 정도면 도저히 정부 여당이 협조 못 하겠네. 사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지,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지 대통령이나 추미애 대표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도저히 지금 국회도 지금 파행 상태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의 임명 동의 국민의당이 협력해서 통과된 거 아닙니까? 국민의당이 반대했으면 사실은 부결됐을 거예요. 또 여러 장관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교육부 총리, 김상곤 총리죠? 교육부 총리에 대해서 사실 여러 문제가 있다는 당내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야당과 달리 그래도 국민의당은 청문회 경과 보고서 채택하는데 협력을 해서 결국 김상곤 부총리도 임명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이 그동안 이 정부 여당에 협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께서 저렇게 연일 그렇게 작심하고 우리 멱살을 잡으면서 흔드는 정도라고 그러면 도저히 저로서도 이건 도저히 협력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지나치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게 지나친 거죠. 추미애를 위한 변호를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대표하고 공식적인 변호인은 아니죠. 무보직 변호인. 무료 변호인. 너무 지금 아까는 검사를 하더니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아까는 검찰총장 했으니까 지금 이제 변호사를 좀 무보직 변호인.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기 전에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앞뒤 발언 전후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두 분은 지금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미애 대표가 헬무트 콜 전 독일 수상 조문사절로 독일에 가 있을 때 가장 험악한 말은 박지원 대표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내 목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지원 대표가.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추미애 대표가 아침 방송 나가가지고 이제 묻고 그렇게 했겠죠. 박지원 대표가 목 내놓는다 그러니까 목을 내놔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심한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목 자르기를 스스로 하지 말고 진실을 내놓으십시오. 이게 팩트예요. 진상조사라고 그 당 자체적으로 했는데 결과는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했지만 그런데 그 당의 그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몰랐다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이죠. 실제로는 더 큰 것은 머리 자르기입니다. 꼬리 자르기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으로 앉아 계시면서 이 국민의당은 자체 수사를 해서 국민이 믿지도 못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냥 여당 대표한테 목을 내놓겠다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건 정말 잘못 짚은 거죠. 목을 내놓으시려고 할 게 아니라 진실을 내놓으셔야죠. 오히려 추미애 대표는 박지원 대표가 목 내놓겠다 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될 발언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럼 박지원 변호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마저 하고요.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목 내놓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거를 머리 자르기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본인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국민의당이 갑자기 그 진실, 그 발언의 진실을 모르고 흥분하신 거예요. 머리 자르기만 그렇습니다. 그랬단 얘기죠? 네, 그랬고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아침에 말을 했는데 흥분을 하면 그냥 그 즉시 해야 되잖아요. 한참 기다렸다 국민의당이 흥분을 했다는 거예요. 추미애 대표 말에 의하면 뭐냐. 박지원 대표가 난 이준석하고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가 36초짜리 통화가 들통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통이 났다는 기사가 이제 데스크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니까 기사를 기사로 덮기 위해서 본인의 머리 자르기 하지 마라. 진실을 내놔라. 이거를 키웠다는 거예요. 지금 추미애 대표의 주장은. 저는 그 말에 저는 손을 들어주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자, 국민의당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 5월 5일 날 제보 조작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곧바로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 문준용이나 문재인 후보를 가지고 사법 고발을 하든지. 근데 5월 8일 날 추미애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합니다. 국민의당에서. 자, 무고죄로 고발한 것부터 먼저 취소하고 그 부분을 사과해야 돼요, 국민의당이. 그런데 추미애 대표한테 무고죄로 고발한 국민의당이 당신 잘못했으니까 사과해라 그러면 본인이 무고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사과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당에서 먼저 무고죄로 고발한 것부터 당연히 처리를 해야죠. 사실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았으면 별로 나올 생각이 없고 건설적인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죠. 자, 박지원 국민의당의 전 대표께서 내 목을 내놓겠다는 건 나는 결백하다는 말의 표현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조작에 가담했다면 목을 내놓겠다는 것은 내가 결백하다는 말을 강조한 것이지 그것으로 그렇게 섬뜩한 이야기도 하고 받아들일 일은 없을까? 그것은 그리고 자기 이야기지 남을 자극한 이야기 아니죠. 남의 목을 자르겠다는 이야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무고 문제는요. 이제 이렇게 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조작된 증거였지만 당신은 이제 뭐 어쨌든 당의 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국민의당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그게 확실하다 하면서 터뜨리면서 공격을 하니까 아마 추미애 대표가 당에서 민주당 측에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고발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그것을 맞대응한다고 해서 무고라고 또 고발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전체적으로 얽혀서 지금 검찰의 수사 대상이거든요. 대표님 그러면 그래서 일단 제가 무고죄는 취소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건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건이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전모가 드러난 다음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해야지 개별 과정에서 지금 뭘 하나 취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우리의 진위와 관계없이 꼬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그대로 검찰 수사를 그냥 지켜보더라도 둬도요. 국민의당에서 고발한 무고죄는 빨리 스스로 처리를 해야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차피 무고로 처벌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은. 무고에 무고로. 그렇죠. 그럼요. 그건 너무 국민의당을 너무 아껴주신 것 같아요. 너무 아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대표의 변명이 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는 지금도 연일 그렇게 남의 당의 대표나 당에 대해서 그렇게 그 공격을 하고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본인이 없는 가운데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추미애 대표는 그런 생각이에요.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고 그리고 국민의당의 지금 태도 제보 조작 사건의 그 팩트 자체도 분노할 일이지만 그 이후에 대처하는 태도 이런 부분도 국민들이 지금 많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국민의 그런 뜻에 따라서 그런 것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일반 시민이나 네티즌의 한 사람이라면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인데요. 추미애 대표는 지금 집권당의 대표입니다. 검찰의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가이드라인이 그 점은 판단니까 아마 시청자들이 판단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우리가 추미애 대표가 했다고 검찰이 그런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였다고 우리나라의 보십니까? 검찰이 어떤 검찰이었는가 하는 건 앞으로 좀 더 이야기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받을 일을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뭐 본인으로서는 아까 선이라고 그렇지만은 국민들은 많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은 가이드라인을 너무
그 뭐든지 간에 여당의 대표가 계속적으로 자기가 마치 검찰총장인 것처럼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당 내에서는 상당히 온건한 어떻게 하든지 좀 대통령과 정부를 돕자는 쪽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네, 그건 그런데 맞습니다. 네. 그날까지는 추미애 대표가 그냥 또 아무리 정치인들 발언할 때 한 번쯤 또 흥분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지나쳤다 그런 이 걸로 정도로. 봤는데 옛날 북풍 공작에 비유하고 하면서 공격을 하면서 연일 공격을 하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제 이런 정도면 도저히 정부 여당이 협조 못 하겠네. 뭐 사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그래도 정치하는 것이지. 해주세요. 네. 예,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지 대통령이나 추미애 대표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도저히 지금 국회도 지금 파행 상태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의 임명 동의 국민의당이 협력해서 통과된 거 아닙니까? 국민의당이 반대했으면 사실은 부결됐을 거예요. 또 여러 장관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교육부 총리, 김상곤 총리죠? 교육부 총리에 대해서 사실 여러 문제가 있다는 당내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야당과 달리 그래도 근데 일각에서는 왜 저 추미애 대표께서 그렇게 저 과하게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지금 여야 관계가 완전히 꼬였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지적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아까 뭐죠 미필적 고의 발언 말고 그 전에 이제 머리 자르기다라부터 시작됐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를 점점 키우고 또 어렵게 만들고 지금 국회까지 지금 이제 안 굴러가게 만들어 버렸는데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각을 마무리해야 되죠. 추경 처리해야 되죠. 정부조직법 등 법안 처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더 어렵게 만든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거죠. 본인 자신을 위한 거라면 이해가 가도 그러니까 뭐 소위 문바들한테 환호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냐. 도대체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을 제가요. 말씀하세요. 저도 지금 첫날 머리 자르기 발언은 좀 섬뜩한 발언입니다. 집권당의 대표가 써서는 안 될 발언이 용어죠.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 당은 청문회 경과 보고서 채택하는데 협력을 해서 결국 김상곤 부총리도 임명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이 그동안 이 정부 여당에 협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께서 저렇게 연일 그렇게 작심하고 말하자면 우리 멱살을 잡으면서 흔드는 정도라고 그러면 도저히 저로서도 이건 도저히 협력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지나치다고 보시는 그게 거군요. 지나친 거죠. 추미애를 위한 변호를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 추미애 대표하고 공식적인 변호인은 아니죠. 무보직 변호인, 무료 변호인. 너무 지금 아까는 검사를